도웰이 들어갈 자리를 구멍을 낼 건데요. 앞다리 도웰 자리, 이거는 선반에서 표시가 되어 있죠. 센터가 여기 이제 10mm 도웰 들어갈 거고요. 뒤에는 바깥쪽 하단에 10mm씩 이격해서 바깥쪽 하단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도웰을 한 6mm 정도 되는 도웰을 넣어 줄 거예요. 10mm 정도씩 이격을 해서 자리를 표시할게요. 이게 바깥쪽 하단이냐면 자리를 잡기 위한 도웰이에요. 이 도웰이 크게 접합하는 용도는 아니고 자리를 잡는데, 안쪽은 이렇게 곡선으로 깎여 들어가기 때문에 뭐 센터나 안쪽으로 하면 나중에 도웰이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제일 안전한, 거의 깎이지 않는 제일 안전한 안쪽으로 도웰을 넣어줄 거고요. 여기도 살짝 라인은 깎이기 때문에 너무 바깥쪽으로 넣으면 또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10mm, 12mm 그 정도 이격해서 자리를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팔걸이 쪽에도 표시해야죠. 앞다리 원에 이제 센터를 찾아야 되는데, 저는 이 센터 파인더를 사용할게요. 이건 뭐 제가 만들어 쓰는 건데, 원래는 이렇게 봉에 센터를 찾아주는 센터 파인더예요. 근데 뭐 지금 면이긴 하지만 잘 보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긋고 한번 그어서 센터를 찾았어요. 또 원의 센터를 찾는 다른 방법으로는 원의 지름, 컴퍼스를 원의 반지름, 지금 34였으니까 17 정도 되겠죠? 원의 선에서 그려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이 가운데가 좁아지면 아주 정확하진 않아도 이 센터를 찾을 수 있겠죠. 뒷다리 쪽 선을 다 그려놨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면 바깥쪽 하단 10mm, 10mm 이렇게. 앞다리 쪽은 10에 50mm 도웰을 쓸 거예요. 그래서 앞다리는 반씩, 다리에 25mm, 팔걸이 쪽에 25mm 반씩 뚫어서 사용할 거고요. 이 뒷다리 쪽은 6에 30mm. 근데 한 5mm 정도만 튀어나오게, 25mm는 다리로 숨길 거고요. 5mm 정도만 팔걸이에 살짝 걸리게 할 거예요. 얘는 힘을 받는다기보다는 본딩하고 클램핑 했을 때 이탈하지 않도록 그렇게 자리를 잡는 역할을 해줄 거예요. 얘가 너무 튀어나와 있으면 도웰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리를 너무 과도하게 벌려서 얘를 끼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렇게 많이 튀어나올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앞다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목선반에서 아예 뚫어버리던가, 아니면 목선반이 끝나자마자 이 플랫한 상태에서 지그를 잡아가지고 드릴 프레스에서 뚫으면 좀 더 정확하고 쉽게 뚫을 수 있어요. 근데 까먹었죠. 제가 까먹어서 지금은 뭐 다른 블럭을 사용하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것도 뭐 되게 정확하진 않아서 잘 보고 눈으로 잘 보고 뚫을 거예요. 자, 이제 뚫어 볼게요. 이쪽은 제가 10에 50이라고 해놓고 8mm로 뚫어가지고 지금 메꿔놨어요. 그리고 비트를, 이 브레드 포인트 비트가 날개가 양쪽에 좀 큰 애들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날개가 큰 애가 있어요. 양쪽의 날개가. 이 양쪽 날개가 큰 게 이 단면을 뚫을 때 더 깨끗하게 뚫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거는 8mm 비트를 잘못 썼거니와 이 비트 짧은 거 썼더니 미끄러져 가지고 구멍도 이상하게 뚫렸고 사이즈도 안 맞아서 메꿔놓은 상태예요. 실수한 것도 말씀드려야 되니까,
메꾸실 때는 지금 본드 좀 튀어나오긴 했는데 이 단면에 본드가 묻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본드가 한번 묻어버리면 다음 접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굳으면 얘를 절단하고 끌로 본드도 떼어낼 거예요. 뭐 팔걸이도 각도만큼 받침대를 대고 뭐 드릴에서 뚫는다던가 그러면 더 정확하겠죠. 근데 저는 제 눈을 믿고 뚫었고요. 근데 뚫고 나서 이제 서로 접착할 때 이런 끝부분이 약간 불어나면서 가운데 배가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운터 싱크를 살짝 잡아줄 거예요. 그냥 뭐 살짝만, 살짝. 뒤에도 6mm도 마찬가지로 살짝만. 자, 좀 전에 8mm로 뚫어서 실수한 곳 다시 센터를 잡고요. 큰일 났네. 블럭을 만들어줘야겠다. 아이고, 이렇게 완전히 엉망으로 뚫렸어요. 지금 많이 뚫진 않아서 그나마 다행인데 이거를 편집할까 하다가 이왕 이렇게 된 거 얘를 수정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홀더를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이게 월넛보다 그 비치 도웰의 단면이 더 단단해가지고 미끄러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간단한 거를 생각 못하고 또 이렇게 프리핸드로 뚫다가 진짜 프리하게 뚫렸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두께가 있는 합판에다가 10mm 구멍을 뚫어왔어요. 드릴 프레스에서 정확히 수직으로 뚫어왔고 얘를 센터도 틀어줘가지고 얘를 이제 뭐 후레쉬나 뭐 등을 이용해서 최대한 센터를 맞춰가지고 클램프 고정을 해놓고 그런 다음에 다시 뚫어줄 거예요. 아휴, 사서 고생이죠. 잘하는 모습만 보여드려야 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믿음이 확 떨어지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자, 고정했고 이 두께만큼 세팅을 다시 했어요. 지금 윗부분은 아까 잘못 뚫은 것 때문에 좀 헐거워졌는데 윗부분 한 깊이 3mm 정도. 근데 그 아래로는 빡빡하게 잘 뚫고 들어갔어요. 미리 뚫는 게 어차피 지금 제 비디오를 보고 만드시는 분들은 제 모든 비디오가 끝난 다음에 이제 시작하시잖아요. 먼저 한번 쭉 대충이라도 보고 시작하시잖아요. 그래서 앞다리를 미리 뚫어주세요. 영상 댓글에 좀 남겨놔야겠는데요. 혹시나. 자, 이제 도엘 구멍을 다 뚫었으면 한번 가조립을 해볼 거예요. 근데 가조립할 때는 도엘 한번 들어가면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도엘을 살짝 대패를 쳐서 조금 헐렁하게. 지금 이 대패로 친 가조립용 도엘은 본 조립 때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 빡빡한데? 얘네들은 두께가 많이 깎였기 때문에 그만큼 약하겠죠. 그래서 본조립 때는 새 걸로 사용할게요. 지금 도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은 잘 안 들어가요. 다리를 살짝 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퀵클램프를 이용해서 벌리는 방향으로. 혹시 이거 모르시는 분도 계셨으려나? 퀵클램프 반대로 꽂으면 이렇게 점점 벌리는 거 아시죠?
이 다리 너무 아래쪽을 벌리게 되면 이 조인트에 힘이 너무 많이 가서 이제 파손이 될 수 있으니까 거의 최대한 위쪽으로, 그래서 끼어 가시면서 정말 조금씩 필요한 만큼만 조금만 벌리는 걸로. 이게 힘을 세게 주고 또 클램프도 탁 풀어버리다가 살짝 걸려있는 도엘이 부러져 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또 다 경험했던 거라 조심해 주시고요. 네, 양호해요. 좋아. 이렇게 도엘 작업이 끝났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스케치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팔걸이 측면 패턴을 가지고 스케치를 해줄 건데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이 끝부분이 다리와 만나게, 그리고 이 아랫부분이 이 팔걸이 아래 라인하고 만나게 그려주세요. 자, 뭐 패턴하고 완전히 똑같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뒤에도 잘라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고요. 또 하나 포인트는 지금 이 패턴 모양대로 그대로 잘라내다 보면 이 앞다리 위치랑 틀려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모양일 뿐이고 실제로는 앞다리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셔갖고 그거에 맞게 잘라내셔야 돼요. 클램프를 살짝 벌려주고 뒤가 빠져나올 때 이제 빼주면 되겠어요. 이 도웰이 잘 안 빠질 때는 이렇게 살짝 잡아서 이렇게 망치질로 하면 쉽게 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잘라내고 신나게 모양 다듬는 일만 남았는데, 자, 여기 밴드소 사용하실 때 주의할 점을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잘리는 라인이 실제 앞다리가 위치하는 라인과 어떤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이 라인만 보고 자르시다가 이제 다칠 수 있겠죠, 이 부분이. 그거 조심하시고, 지금 바닥이 둥글잖아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잘랐을 때 이 끝부분이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반 정도 잘라서 떼버리고 그 다음에 돌려서 또 나머지 반을 자르시고 이렇게 가공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뒤에도 실제 다리랑 연결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인 그대로 자르면 지금 이 바깥쪽이 다 잘려요. 그래서 뒷부분은 상당히 살을 남겨 놓을 거예요. 이거 꼭 확인해 주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조인트 부분은 살을 많이 남겼죠. 뒷부분도 마찬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다 수공구로 작업하면 사실 깎아낼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도 좀 세밀하게 밴드소로 다듬을 건데, 아무래도 밴드소를 처음 사용하시고 이런 작업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여기서부터 천천히 깎아 나가시길 추천해요. 팔걸이 모양도 이렇게 어떻게 깎아 나가야 될지 생각하시면서 조금씩 깎아 나가시는 걸 추천하고, 또 조금 밴드소가 익숙하신 분들은 나머지 많이 깎이는 부분들은 밴드소에서 살짝 또 추가적으로 덜어내고 가공을 진행하셔도 좋아요. 이제 다음 가공을 밴드소에서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밴드소에서 다듬기 전에 팔걸이 모양을 살짝 설명해 드릴게요. 이 바깥쪽 엣지는 윗부분, 그리고 이 엣지가 안으로 쭉 떨어지면서 안쪽은 아랫부분에 엣지가 잡혀요. 그러니까 지금 잘라낼 부분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안쪽은 살을 덜어내요. 그리고 안쪽의 엣지가 바닥에서 살짝 떠서 지금 이 바닥 엣지에서 살짝 뜨거든요. 한 5mm 정도. 여기까지 덜어내면 되겠어요. 이렇게 이어지게. 안쪽은 그렇고
바깥쪽 아래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위로 올라오면서 볼륨이 형성되죠. 이 모서리 이렇게 모델을 봤을 때 바깥쪽 엣지가 살고 이 아랫부분 살들이 깎여 나가기 때문에 바깥쪽은 이렇게 아래쪽, 바깥쪽은 아래쪽 살들이 없어져요. 아래로 깎여 들어가는 안쪽, 또 밑에서 위로 깎여 올라오는 바깥쪽. 지금 이 가공을 하시면 헤드보드 할 때도 또 똑같이 사용되는데 사실 굉장히 위험해요. 그 말루파 할아버지 동영상을 봐도 위험하니까 따라하지 말라고 자기는 이제 아주 익숙하고 전문가니까 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밴드소의 원리를 아셔야 되잖아요. 날은 계속 아래로 힘을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떠 있으면 아래로 팍 잡아 끄는 거죠. 이럴 때 사고가 나요. 다른 뭐 손이 지나가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고 팍 잡아챌 때 그럴 때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려면 이 원리를 좀 이해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깎겠다, 얘를 이렇게 끼우려서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받침대가 가깝고 이 깎이는 부분도 정반 쪽에 있어야 돼요. 얘를 만약에 이렇게 깎으면 받침은 중심에서 멀어지고 깎는 부분도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낚아채겠죠. 이게 기본적인 원리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깎아낼 부분이 이렇게 많다고 해서 얘를 한 번에 깎으면 굉장히 저항이 커요. 저항, 아래로 잡아 당기는 막 흔들흔들 하죠. 그런 저항이 크기 때문에 대패 치듯이 밖에서부터 뭐 3mm, 5mm씩 조금씩 계속 모양을 보면서 조금씩 깎아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정적으로 꼭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방금 여기를 많이 잡아채가지고 큰일 날 뻔했죠. 망칠 뻔했죠. 그래서 다행히 지금 안정권이에요. 다행히 겨우겨우. 그래서 욕심내면 이렇게 확 잘려버릴 수도 있다. 뭐 돌이킬 수가 없어요. 조심하셔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말씀 안 드렸는데, 손이 그 목물을 지지하는 손이 날 옆에 있으면 안 돼요. 오른쪽이든 뭐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날 옆에 손이 있으면 안 돼요. 혹시나 목물을 잡아챘을 때 손이 있으면 잡아채는 순간 그냥 손은 다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은 잡아채더라도 날에 닿지 않게. 그래서 뭐 잡아채서 날이 부러지든 목물이 튕기든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손을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은 꼭 뒤쪽 안전한 쪽, 또 많이 건너가서 앞쪽에서도 이렇게 날하고 멀리서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 중요합니다. 꼭 지켜주시고. 팔걸이는 그 의자에 조립을 해놓고 가공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다리와 연결되는 부분도 그렇지만 이 전체적인 양쪽의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도 의자에 완전히 이제 붙여놓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 전에 의자에 붙이면 또 작업이 힘들어지잖아요.
특히 아랫부분. 그 전에 아랫부분에 살을 덜어낼 수 있는 부분은 그 모양을 생각하셔서 최대한 좀 덜어내시는 게 다음 작업이 편하실 거예요. 팔걸이의 라인을 설명드린 것처럼 그 안쪽, 뒷다리 안쪽에서 라인이 따라 나오면서 아래쪽을 쭉 타고 가다가 점점 올라와서 앞쪽에서 이제 위로 올라오죠. 위로 올라온 라인은 이 위쪽 엣지를 타고 쭉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안쪽의 아래쪽 라인의 경우 너무 맨 아래 지금 엣지로 사용하게 되면 바닥이 너무 플랫해져요. 그래서 지금 선 보이시죠? 선 그어놓은 것처럼 바닥에서 한 5mm, 뭐 3에서 5mm 정도 살짝 띄워서 라인을 잡아 놓으시고 이 바닥에서 볼륨을 살짝 올려주는 거죠. 그럼 팔이 좀 더 볼륨감 있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 라인을 먼저 스케치 하셔갖고 쭉 따라 나가는 라인을 한번 그려놓고 그 다음에 다듬는 작업을 해 나갈게요. 자, 저는 한쪽을 조립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클램프를 2개를 사용했잖아요. 이게 밸런스가 틀어져 가지고 2개를 다 사용해야 이제 붙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팔걸이 가공을 미리 하실 때 이 앞다리와 연결되는 부분의 윗부분, 이 부분은 깎지 말고 조립 후에 가공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클램프 할 때 이 부분을 잡아서 누르는데 이 부분이 깎여 있으면 클램프 힘이 삐뚤어지겠죠. 그래서 이 조립되는 부분, 앞다리와 붙는 부분 윗부분은 플랫하게 놔두는 게 조립할 때 클램프 하기가 수월해요. 그리고 가조립 때와는 다르게 이제 앞뒤로도 잡아줘야 되죠. 앞뒤로 잡을 때는 뒷다리에 각도가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밑에 작은 클램프로 하나 잡아서 클램프가 미끄러지지 않게 잡아놓고 힘 방향을 잘 조절해서 당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지난 조립 때와 마찬가지로 조립 후에는 칫솔이나 물티슈를 이용해서 틈이 완전히 붙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조립이 잘 되셨으면 이렇게 클램프 하나로, 클램프 2개로 이렇게 한쪽이 끝나요. 근데 도엘의 방향이 좀 틀어졌거나 면이 살짝 안 맞는데 억지로 맞춘다고 하면
이제 한 번에 안 끝나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쪽 저쪽에서 좀 클램프를 많이 당겨줘야 되죠. 이 팔걸이 조립 정도는 퀵클램프로도 충분한데요. 퀵클램프를 사용하실 때 지금 저는 홀더를 뒤집어서 앞쪽만 힘을 받게 했잖아요. 홀더가 제대로 껴 있었으면은 이 뒤쪽을 당기는 힘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기울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포인트를 앞쪽으로 두기 위해서 홀더를 뒤집었고, 필요에 따라서 이 락도 풀어서 관절을 움직이게 해주는 게 이 밸런스를 잡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퀵 클램프의 특성을 잘 활용하셔 갖고 클램프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보시는 것처럼 뒷다리 쪽 잡을 때도 경사가 있기 때문에 락을 풀러서 관절을 움직이게 하고, 또 이 고무가 뒤에도 있으면 클램핑이 안 되겠죠. 그래서 앞쪽만 집중될 수 있게 여기도 뒤집어서 꼈네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